이번 시간에는 시험 검사 관련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 검사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측정, 메저먼트입니다.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라고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이란 값, value를 결정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라고 KSQ ISO 9000-2015년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로 물건의 길이를 잰다든지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잰다든지 하는 것은 값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측정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는 거다. 이때는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고 재기도 합니다. 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검사를 가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검사는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란 일반적으로는 샘플의 어떤 특성치를 조사하는 것을 뜻하고 분석, 시험으로 함께 나타날 때에는 화학 분석 또는 물리 시험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시험이란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 a specific intended use or application을 위한 요구사항, requirement에 대한 확인 결정이라고 KSQ ISO 9000-2015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현성 확인 또는 타당성 확인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란 샘플 또는 시험편에 대해 그 특성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인스펙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는 시험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란 물품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의 적합품, 부적합품의 판정을 내리고 또는 롯데에 대해서는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롯데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 검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확인 결정이라고 KSQ ISO 9000-2015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적합함을 보여주면 그것은 검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증, verification은 규정된 요구사항, specified requirement에 대한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낮고 못함을 판단한 예이다 라고 표준국어 대사에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샘플링 검사입니다. 검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검사의 종류가 샘플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가 무엇인가? 검사 로트에서 미리 정해진 샘플링 검사 방식에 따라 샘플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해둔 롯데의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롯데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이다. 여기에서 샘플링 검사는 롯데에 대한 판정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의 물품에 대한 판정이 아니고 롯데에 대한 판정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검사 방식에는 검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든지 조정형 샘플링 검사 또는 선별형 샘플링 검사 또는 연속 생산형 샘플링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링 검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샘플링 검사할 때 어떤 집단, 즉 검사 로트에서 샘플 또는 시료를 샘플링하여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취된 샘플이나 시료를 측정, 메저먼트하여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결과적으로는 미리 정해둔 품질 기준 또는 합부 판정 기준과 비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조치, 즉 합부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합부 판정 대상은 그 샘플 자체가 아니고 검사 로트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규격입니다. 검사 규격일은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재료, 부품의 구입에서부터 제조 작업을 거쳐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생산활동의 각 단계에서 측정 시험으로 얻은 결과를 미리 정한 품질 판정 기준과 비교하고 합격 여부의 판정을 내리는 검사 작업에 있어서 동일한 품질 수준, 동일한 조건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한 검사 방법에 대한 표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검사는 다음 공정이나 사용자 또는 고객에 대한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후속 공정이나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불량품 또는 부적합품, 즉 품질 기준 미달품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검사는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수준의 품질이 만들어졌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고 품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량률, 양품률, 불합격률, 합격률, CPK와 같은 공정 늑수 지수, 또한 품질 추이 등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상의 품질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제조 현장에 피드백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측정된 공정 능력과 규격치나 공차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치라는 것은 제품의 규격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원의 검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거나 측정기의 정밀도 또는 정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품, 원부재료 또는 제조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관련된 전 공정 또는 부문에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즉 설계, 기술, 구매, 제조, 영업 부문 등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검사는 작업자의 품질 의혹의 자극 또는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검사만으로 완벽한 품질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검사 시에 발생하는 각종 오차, 예를 들면 샘플링 오차, 측정 오차 등과 함께 검사 자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최대한 완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품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여, 즉 원료 부품의 구입 단계, 중간 공정 관리, 최종 제품의 관리, 또 관련된 설비의 관리, 사용자 또는 고객의 인도 등의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검사란 건 검사 대상 물품의 양품 또는 불량 또는 적합, 부적합 또는 합격, 불합격을 판정 또는 구분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는 검사 대상 물품, 재료, 부품, 중간품, 완제품의 품질을 측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표준과 측정 결과를 비교해 줍니다. 또한 판정한 검사 물품의 양품 불량 또는 적합, 부적합 또는 라떼의 합격, 불합격을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조직 또는 개인에게 품질 정보를 피드백해 준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할 때는 우선 필요한 검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검사에 해야 할 물품과 품질 특성, 퀄리티 캐릭터 리스트의 검사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검사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수 검사할 것인가, 샘플링 검사할 것인지, 또 샘플링 검사에도 규진형, 조정형, 선별형, 연속 생성형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 조직의 경우는 적절한 시험 검사 계획을 개발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수립된 그러한 검사 계획에 따라서 확실하고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또는 검사 장소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할 측정 장비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검사할 때 참가하는 검사 인원의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수익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 출하검사, 검사 장소에 따라서 정위치검사, 순회검사, 출장검사, 검사 성질에 따라서 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관능검사, 검사 방법에 따라서는 전수검사, 라트별 샘플링 검사, 관리 샘플링 검사, 무검사, 자주검사, 검사 항목에 따라서 수량 검사, 겉모양 검사, 치수 검사, 중량 검사, 성능 검사가 있겠고, 검사 대상에 따라서는 재료에 대한 검사, 부품에 대한 검사, 반제품 검사, 제품 검사 또는 제품은 아니지만 지그 또는 공구에 대한 검사 또는 제조, 계측, 시험 설비에 대한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 검사의 종류 중에서 목적에 의한 분류 중에 수익검사는 외부로부터 구입해온 물품이 요구한 품질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공정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공정 중에 반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켜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검사에서 잘못된 불량품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하고 그것이 완제품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품검사 또는 최종 또는 완성검사는 제조 완성된 제품이 제품으로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출하검사는 제품을 출하할 때는 검사로서 최종 검사가 끝나고 출하될 경우 최종 검사로 출하 검사를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검사를 끝낸 제품이 일단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출하될 때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종 검사, 출하 검사는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시 변화하는 제품 또는 고객 또는 사용자와 계약 시에는 출하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물품의 흐름과 관련돼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우선 공급자로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게 되면은 수입 검사 또는 구입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동을 해서 창고에 보관한 경우에 다시 그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우리가 꺼내서 가공 공정을 거쳐서 이동하게 되면 그때 또 공정 또는 중간 검사를 하게 되고, 물론 이런 공정 중간 검사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 수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을 계속 이동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제품 검사가 끝나면은 창고에 보관해서 출하할 때 출하 검사를 해서 사용자한테 인도하게 되는 그런 물품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만은 이것은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좋겠습니다. 또한 그 검사 장소에 의한 검사는 정위치 검사라는 건 검사 장소를 일정한 위치에 정하고 검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이것에 모아서 검사를 심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회 검사는 검사원이 적시에 현장을 순회하면서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고, 출장 검사는 발주선 또는 고객의 검사원이 매주 공장에 출장을 가서 그 장소에 실시하는 그러한 수익 검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성질에 대한 분류로서 파괴 검사라는 건 물품을 파괴하지 않고선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의 검사로서 전수 아닌 샘플링 검사로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장 강도의 검사나 파일 강도의 검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비파괴 검사는
물품의 상품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검사로서 예를 들면 X선, 초음파 검사 이런 검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능 검사는 인간 자신이 측정돼야 돼요. 그 감각에 의해서 하는 검사. 예를 들어서 식품의 맛이나 향수, 냄새, 기호 조사 이런 건 관능 검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방법에 의한 분류로서는 전수검사는 개개의 제품에 대한 전체를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전수검사다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라트별 샘플링 검사는 라트별로 샘플링해서 샘플링된 시료를 조사해서 라트에 대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샘플링 검사는 우리가 체크 검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조 공정의 관리나 공정 검사의 조정 또는 검사를 체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일반적으로 관리 샘플링 검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검사라는 건 제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성적서만을 확인 또는 외주처의 제조 공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서 검사를 대체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무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검사는 작업인원이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 스스로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검사의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항목에 의한 검사의 분류로서는 수량검사. 수량검사는 규정한 수량이 있는가 없는가, 맞나 안 맞나를 체크하는 검사고, 겉모양 검사는 겉모양, 예를 들면 색이나 흠, 균열이 한도 견본 등의 기준에 합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치수 검사는 치수, 각도, 평형대 등 길이의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품질 특성의 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중량 검사는 물품의 중량이 규정된 중량에 합치하는 걸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능 또는 기능 검사는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광학적, 물리적인 그런 검사 항목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사 대상의 분류로서 재료검사, 부품검사, 반제품검사, 완성품검사, 또한 물품은 아니지만 일반 제품과 관련된 물품은 아니지만 지그검사, 공구검사, 설비검사, 계측설비검사, 시험검사처럼 이런 시설물 또는 장비에 대한 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점수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이고 검사 대상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검사 항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수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항목이 적고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샘플링 검사는 검사 항목이 많거나 검사가 좀 복잡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라트의 크기는 전수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라트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 검사의 그 라트의 크기가 작을 때, 또한 샘플링 검사의 경우는 라트의 크기가 클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명적 결점이 있는 것은 전수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샘플링 검사는 어느 정도 불량품이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량품 혼입 허용이 안 되는 건 전수검사가 해당이 되겠고, 샘플링 검사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괴검사는 전수검사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겠고, 검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수검사가 많고 샘플링 검사가 적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비용 대비 제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전수검사가 고가고 샘플링 검사는 저가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불량품 혼입 비율이 전수검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그렇지만 불완전한 전수검사일 때는 오히려 샘플링 검사보다 불량품 혼입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생산대에서는 전수검사보다는 샘플링 검사가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샘플링 검사에 대해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샘플링 검사는 품질을 표시하는 데이터의 표시 방법으로서 데이터가 개수치에 따라서 개수 샘플링 검사, 또한 계량 진야에 따라서 계량 샘플링 검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수치는 예를 들면 분량 개수나 결점수 등이 되겠고, 계량치에는 길이, 무게, 강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검사 실시 방법 또는 검사 방식별이라고 분류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규진형, 조정형, 선별형, 연속 생산형, 샘플링 검사를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샘플링을 하는 횟수별로는 1회 샘플링이냐, 2회 샘플링이냐, 다회 샘플링이냐, 축자 샘플링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플링 검사의 유형별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규진형 샘플링 검사는 그 특징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정형은 라떼의 품질 상태에 따라 샘플링 검사 방식을 까다롭게 하든지 수월하게 함으로써 공급자에게 품질 향상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별형 샘플링 검사는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된 로트는 받아들이지만 불합격 로트는 전수 선별해서 양품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별형 샘플링 검사는 실제로 현장에 가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속 생산형 샘플링 검사는 예를 들면 컨베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 방법에서 같이 제품이 생산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샘플링은 랜덤 샘플링입니다. 랜덤 샘플링이라는 건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 단위량 등이 모두 동일한 확률로 샘플에 내포되도록 샘플링하는 것이 랜덤 샘플링이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순 샘플링, 계통 샘플링, 지그재그 샘플링, 다단계 샘플링, 거기에는 2단계 또는 3단계 샘플링이 있고 또한 층별 샘플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규격의 구성입니다. 수익검사나 중간검사, 제품검사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검사 규격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작성 요령과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적용하는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즉, 이 검사 규격이 어디에 적용되는 검사 규격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샘플링 검사의 경우는 검사 로트를 구성에 대해서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부 판정의 대상이 되는 검사 로트의 구성 방법을 명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음에 좀 착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검사 로트를 구성할 때는 서로 다른 원료나 부품으로 제조된 것 같은 라트는 같은 원료로 같은 라트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른 생산 라인, 기계,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물품이나 기타 특별히 조건이 다른 제조 물품은 다른 롯데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 단위체입니다. 검사의 최소 판정 단위를 명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 1개, 시멘트 벽돌 1장 등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검사 항목의 방법입니다.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검사 순서, 검사 항목, 검사 방법 또는 검사 방식, 검사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검사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의 어느 한 형태를 말합니다. 계량형이냐, 개수형이냐, 규준형이냐, 조정형이냐, 체크검사 등이냐 이며 검사 조건은 AQL, 검사 엄격도 수준, 보통 검사냐, 수월한 검사냐, 까다로운 검사냐 또는 체크검사 시에는 N, 검사 단위체의 개수나 C, 불리한 수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료에 대한 채취 방법입니다. 샘플링 검사의 경우는 검사 방법에 규정되는 시료로 전체 롯들을 대표하도록 랜덤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료의 채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료가 잘못 채취가 되면은 검사의 결과에도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측정 방법입니다. 최신 시료로부터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한 조사, 측정, 분석, 시험 방법을 규정을 하되 국가 규격이나 예를 들면 KS나 공인된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면 ASTM이나 이러한 방법이 있으면 가급적 이를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합부 판정 기준입니다. 개개의 검사 단위치와 롯데에 대한 합부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합격, 불합격 물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 롯데에 대한 취급, 보관 또는
선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적합품의 경우는 그 부적합품이 어떻게 처리한가를 명확하게 해서 정상품과 혼용된 일이 없도록 또는 혼용이 돼서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인도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후의 처리입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사 기록, 검사 성적서나 검사 대장 또는 합격 불합격 통지서 작성 등의 절차를 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합부 판정 표시 같은 거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 규정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째, 검사 계획대로 검사가 실시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검사 장소나 측정 장비, 검사 인원 등이 확보가 돼서 실제로 검사가 가능해야지 되겠죠. 또한 검사 규격대로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목적인 품질 보증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즉 검사 항목의 설정 내용이 완제품의 품질 특성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적절한가 하는 것을 검토한다든지, 또한 검사 방법은 적절한가, 전수검사나 샘플링 검사가 과연 어떤 검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는가, 전수검사에서도 또는 샘플링 검사에서도 특히 샘플링 검사에서는 어떠한 샘플링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이 비용도 우리가 조직의 입장에서는 검사 규칙을 작성할 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